안녕하세요. 지면과 영상을 통해서 AUD 조합원들과 만나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소통이 흐르는 밤 행사에서 삼각장애인 금융문제, 그러니까 ARES 인증이죠. 그래서 금영아님 조합원과 함께 AUD에서 얼굴을 내민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체장애 특수교육기관인 서울정민학교에서 교육정보부장으로 20여 년 경력의 특수교사로 재직 중이고요. 동시에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으로서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인 교원의 권익 실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노동조합, 줄이면 장교조라고 얘기하는데요. 장교조는 2019년 7월 6일날 장애인 교원의 근무 조건의 개선 및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장애인에 의해서 구성된 노동조합의 탄생에 대해서 사회 곳곳에서 많은 기대와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장교조는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인 교원이 희망을 세우고 편견을 비우는 존재로 존중을 받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장애인 교원의 교육 활동 및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한 근무 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2020년 69개 조에 191개 항의 단체 교섭안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는 교육부와 직접 단체 교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둘째로 함께하는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단위 학교 및 각 시도교육청에서 장애인 교원이 겪는 장애 사별 및 인권 침해와 거기에 관련된 각종 고충 사례를 조사해서 노조 차원에서 법적 자문 및 대응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정책 부분인데요. 장애인 및 교육 활동에 대한 인권 보장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꼽자면 각 시도교육청마다 판이하게 다른 장애인 교원에 대한 인차관리 규정을 개선하고 모범적인 인차관리 매뉴얼을 위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장애인 교원의 업무 분장 실태를 분석해서 얼마 전 장교조 창립 2주년 기념 행사 때 이를 발표해서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인 교원이 어떤 차별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은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에듀파인 그리고 나이스 이런 것들 업무와 관련된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교육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넷째로 전반적인 교육과 장애 인권에 관한 현안의 적극적인 대응 및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 교육 및 장애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대비한 국회의원과의 면담, 교육부와 장애인 의무 고용률 제고 관련 협의회, 각종 언론을 통한 성명서와 논평 등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비장애인 교원을 불합격시킨 진주교대 입시 비리에 대해서 강하게 규탄을 하고 있는 등 사회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더불이 나누리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비장애인 및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 인식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해서 파악된 바로는 전국 17개 각 시도교육청의 자료를 수합하였더니 중증성각장애인이 38명, 경증성각장애인이 15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장애인 교원이 3,786명 정도니까 대학 전체 장애인 교원 중에서 성각장애인 교원은 약 4% 언저리 쯤일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비장애인 교원까지 통틀어서 장애인 교원은 극소수인데 그마저 여러 장애 교원 중에서도 청각장애인 교원이 더더욱 소수이고 청각장애 특성상 드러나지 않는 장애이다 보니까 교육 현장에서의 많은 소외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 지원이라는 영역도 AUD 같은 문자통역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워낙 드물다 보니까 더더욱 시적절한 지원이 조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성 언어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중심의 우리 사회 질서에서 시각 언어로 대변되는 청각장애인의 소수성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대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청각장애인의 고충은 거의 의사소통의 문제에 기반합니다. 교원 연수들, 교직원 협의들, 학부모 상담이들, 교사로서의 수행해야 될 모든 업무가 의사소통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충은 우리 AUD 조합원들이라면 충분히 다 아실 테니까 여기서 구태여 시간을 할애해서 부연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내가 저기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우리의 대안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의사소통 지원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조차도 어렵습니다. 우선 전문적인 통역 지원이 가능한 인력을 구하는 것도 문제일 뿐더러 속기사와 구별되는 문자통역사만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별개의 양성 과정도 필요하고요. 문자통역이라는 그 영역의 카테고리를 위해서 국가 자격증 등의 이런 국가 차원에서 관리도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정책 연구나 입법자 중에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전무하다는 것이요. 또한 그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예산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관련 법령 등의 미비 등이 어느 것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입니다. 일테면 청각장애인 교원이 타지로 교육청으로 출장을 갈 경우에 어느 교육청이 문자통역사의 교통비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AUD와 청각장애인 당사자와 정부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당위성이 더더욱 요구되는 것이죠.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단순히 고충을 알리는 사원뿐만 아니라 그 대안을 위한 정책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당당한 주권자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노조 활동이 그런 차원에서의 발로이고요. 여러분들도 신문만 지키는 양이 될 것이냐, 포효하는 사자가 될 것이냐라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각자가 서 있는 풍경에서 저마다 조금씩만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가 청각장애인에게 좀 더 신화적인 사회로 변하지 않을까요? 작년 가을에 장교조와 AUD가 MOU 해결을 통해서 양측의 청각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연대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부 간 단체 교섭이나 노조 안에서의 다양한 협의 회의 등에서 AUD 문자 촉지 지원을 통해서 청각장애인 노조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좀 더 발전적인 양측 관계를 위해서 몇 가지 바람이 있다면 단체 교섭과 같이 의대별 단어 하나하나마다의 해석이 아주 중요한 자리가 매달 1, 2회씩 열리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통역사가 매번 바뀌죠. 그러다 보니 대화의 내용이 익숙지 않아서 통역이 매끄럽지 않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걸쳐서 가급적이면 문자 통역사가 이게 매달 한 번씩 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문자 통역사가 고정이 되어서 그분이 지속적으로 해당 행사에 통역을 해주는 것이 통역의 질이나 청각장애인 노조원의 만족도 측면에서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시대에 대부분 원격으로 대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자 통역사님도 줌을 통해서 접촉을 해서 문자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통역사님이 계시는 뭐 장소가 일단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 간혹 접촉이 끊겨져서 문자 통역이 이게 간혹 중단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또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AOD와 장조조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인데요. 문자 통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자료를 문자 통역사가 해당 기관으로부터 잘 받아서 통역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육부가 간혹 그런 사전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장교조 측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근데 AUD도 교육부 측의 사전 자료 제공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게 요구함을 통해서 문자 통역이 단순히 속기 지원 차원이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지원 차원임을 우리 주변에게 좀 각인을 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저는 투어 이름이 비행기로 정할 정도로 비행기를 무척 좋아했고요. 항공대 진학을 통해서 항공설계나 관련 직종으로 일하기를 희망했었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서 우연찮게 어머님의 권유로 원서를 넣었던 특수교육과에 합격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뭐 공부가 재밌어서 교사보다는 뭐 대학원 진학을 해서 학문을 계속하기를 원했었는데요. 일반 대학원에 합격한 이후에 교수님 밑에서 연구 조교로 일할 약속까지 다 되어 있는 찰나에 제가 4학년 때 교생 시습을 했던 학교에서 교사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연구를 계속하려면 교사로서의 현장 경험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1년만 교사를 할 생각으로 서울에 올라왔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교사로 일한 지가 벌써 2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대학원은 뭐 이제 일하면서 공부를 해서 결국 석사학위까지 마쳤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제 박사 공부를 할 생각보다는요, 개인적으로 뭐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책을 써보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들어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학생의 성적일까요? 인간됨일까요? 능력주의로 포방되는 장애인 차별을 통해서는 결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불공정한 능력주의를 강요하고 재생산하는 이 삭막한 사회를 양산하고 있지 않는지를 좀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구분을 일삼는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격언을 짚어본다면 차별적이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사라지는 교육의 위기가 고조되는 지금 이슈로 더더욱 장애인 교사 채용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이가 대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당신의 의구심에 앞서서요, 장애인이 장애로부터 깨우친 그 무엇을 가르친 것인가에 대한 당신의 사역 깊은 성찰을 촉구해 봅니다. 장애인 교사로부터 학생들이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배우게 될지 봄날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즐거운 상상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당신의 성찰로부터 시작해서 상상되는 교육의 이런 모습은 장애인 교사에 의해 학생들에게 심겨진 인간의 존엄성의 씨앗이 성장해서 좀 더 구체화되고 더 강해져서 사회의 중요한 가치의 열매를 맺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교사의 길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늘 추천하는 책이 갈매기의 꿈입니다.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는 조나단의 말만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갈매기 꿈의 첫 장, 그 1분만 보고 책장을 바로 덮은 사람일 텐데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그 뒷장에 있습니다. 제자 플래처는 자기들을 배척하고 외면하는 다른 갈매기에게 끊임없이 높이 나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스승 조나단을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대체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스승에게 던집니다. 이에 스승 조나단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랑이란 자신의 삶의 깨달음을 통해서 타인의 가슴 속에 숨어있는 그런 선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요. 교사는 높이 나는 방법, 즉 자기의 삶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고요. 저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부단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저를 거쳐 지나간 모든 학생 하나하나가 다 기억에 남습니다. 다만 제자들에게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면 마음이 좀 스산해지더라고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제자의 소식을 들으면요, 괜히 내가 잘 가르쳤구나 라고 이제 괜히 어깨가 뿌듯해지다가도고요. 어떤 제자는 뭐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다가 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었고, 어떤 제자는 취업을 못해서 방황을 하고 있고, 어떤 제자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느라 힘들어하고 있고, 어떤 제자는 세상을 떠났고, 어떤 제자는 시설을 떠돌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교육도 교육이지만 장애를 가진 제자들이 자신의 꿈을 좀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이 사회의 틀을 좀 더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듭니다. 예전 2017년 AUD 소통이 흐르는 밤에서 제가 철이 든다라는 것에 대한 주제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소설책을 통해서 설이 든 이후에는 바라보는 풍경이 달라짐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끝나면 곧 겨울이 온다는 것은 매년 이어지는 순환 과정이지만 설든 사람의 겨울은 설득이 이전의 겨울과는 다릅니다. 설이 든 이후에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겨울이 따뜻해요. 왜냐하면 부조리한 현실을 파악하고 그것을 깨우쳐 나가려는 그런 전사의 뒷모습은 불길에 활활 타오르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AOD 조합원 여러분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한 가지를 고르자면 각자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문자 통역 같은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당당하게 맞춰서 싸워 이겨나가기를 응원해 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